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코로나로 세계인의 삶이 뒤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쓰기나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 또는 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인프라에 따라서 사망률이라든지 감염자 숫자도 확연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지자체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의료 인프라를 선보이고 있는 성남시를 찾았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의료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는지 그동안의 성과, 비결 살펴보고요. 또 앞으로의 계획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은수미 시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처음 뵙는데 굉장히 연배에 비해서 젊어 보이시는데. 어우,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의료진 입장에서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면서 또 성남시에서 계속 주관하고 있는 컨벤션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이죠. 분당재생병원 손정환 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명색이 의학 기자인데 성남시 의료원은 처음 와봤어요, 오늘. 아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대단해요, 대단해. 예전에 여기가 이제 시청에 있던 자리인데 완전히 상점벽해고 무슨 서울의 빅5 병원을 연상케 하는 아주 그 멋진 인프라들이 이렇게 갖춰졌는데요. 근데 이 병원이 공공의료를 표방하는 곳이잖아요. 네, 성남 네, 시민들에게는 굉장한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인데, 시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렇게 공공의료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많으셨나요? 예, 아무래도 시민들도 굉장히 공공의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게 부모님이나 시부모님들 모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치매라든가 이런 장기 요양이 필요한데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크고, 그다음에 아이들 때문에요. 저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서 치료를 못한다라는 게 가장 가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광고에 나온다. 우리 애 아파요 하면서 기부해주세요. 맞아요.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선진국인데 이런 것 때문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성남시에 왔더니 이제 의료원 건립이 저한테 이제 떨어진 과제였어요. 특히 좀 자랑스러운 게 코로나가 전면화되면서 저희들이 오픈도 연기를 했어요. 연기를 해서 처음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있다가 작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올해부터는 전면적으로 그 거점 전담병원으로 해서 그렇죠. 164병상을 열어놓고 와. 80명의 이제 의사들이 협진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3,500여 명 확진자들이 지금 퇴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3,500여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정말 공공의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래서 개별 지자체가, 그러니까 226개 기초 지자체 중에 이 정도 규모, 509병상의 빅5 병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어떤 병원, 심지어는 옥상에 헬리콥터를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곳도 있거든요. 이런 병원을 가지고 있는 기초 지자체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게 지원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마침 이제 성남 시민들께서 그런 적자를 적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위한 투자, 지원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지금 수백억 원씩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의료진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니, 특히 코로나 때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를 정도로 큰 역할을 했네요, 이 병원이. 자, 그런데 시장님은 특히 아동 의료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에게 초기부터,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아동 의료 문제는 전면적으로 좀 개편해야 되겠다. 간단히 말해서 아이 낳으라고 할 게 아니라 낳은 아이도 보호를 하고, 저러면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거나 발달장애나 이런 경우
완전히 가족의 책임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아동 의료 100만 원 상한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100만 원 이상의 어떤 병원비가 들 때는 시가 부담을 하는 이런 이제 아동 의료 100만 원 상한제를 시행을 해서 이제 입소문이 많이 났어요. 그럼 그 성남시에서만? 네, 성남시에서만. 그래서 대단하네요. 지금 현재 34케이스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고요. 특히 발달장애, 뭐 내성마비 이렇게 장기 요양이 필요한 아동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아동 의료뿐만 아니라 또 아동이 잘 살려면 이 공동체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가 유일하게, 정말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발급을 해요. 지역화폐 카드로 발급을 합니다. 그 어린이들도 아주 행복하겠네요. 이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뭐 희귀질환을 앓는 그 수익과는 상관이 없는 환자도 지원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예, 저희가 희귀질환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건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400만 원 정도가 필요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전부 다는 또 이게 제약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서 그 중에 한 1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모님도 좀 만나뵀어요. 그러니까 빨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제한들을 좀 풀어달라. 그래서 원래 12세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18세까지 확대가 됐고요. 근데 거주지 제한도 있습니다. 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든가 그것도 좀 풀려고 시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제한 종목이 있어요. 그것도 좀 풀어보면 희귀질환이나 이런 장기 요양이 필요하고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하면 또 재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성인뿐만 아니라 아동 재활의학 쪽도 지금 시립의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병원을 좀 가끔 이렇게 보면 여기는 좀 재활도 그렇고 이렇게 수익과는 상관없는 그런 진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시민들 입장에선 반가운데,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 손 선생님은 좀 입장이 다르실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공공병원이고 지금 계신 곳은 또 민간병원인데 뭐 서로 갈등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성남시에서 의사 활동하시면서 소감? 뭐 갈등이라고는 얘기할 정도는 아닌데, 사실 뭐 제 같은 입장에서는 제가 직접 보는 환자들이 솔직히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많이 보고 싶어요. 제가 환자로서 제가 많이 이제 치료를 해주고 뭐 수술도 많이 하고, 근데 이제 성남의료원이 생겨서 뭐 환자가 그쪽에 간다 그러면 처음에는 좀 기분이 안 좋았죠. 근데 뭐 그게 환자 입장에서 뭐 똑같은 치료를 받는데 더 이게 뭐 경제적으로 이익을 보면서 받는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반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코로나가 그래도 역시 성남시 의료원을 돋보이게 만든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아까 입구 잠깐 보니까 감염 환자가 올라가는 트랙이 따로 있더라고요. 앰뷸런스에서 내려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여기는 정말 잘 돼 있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님이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의료원이라는 거점 전담 병원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가 선별적인 검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 이랬느냐면 저희가 인구수가 1인 도시는 아니에요. 한 93만인데 하루 이동이 거의 3배. 어이구. 정도이다 보니 그것도 봉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성남시 거주자이든 거주자이지 않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선별검사소를 최대 8개까지 늘렸었고요. 그래서 거의 뭐 하루에 5,000명 이상씩 이 검사를 하거나,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거나 이런 건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한 것. 그래서 미리미리 좀 그런 확산을 방지하기 노력을 한 것도 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제가 모란장 같은 데가 상인들이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해주셔서 여기가 휴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석 때는, 추석을 앞두고는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출입구를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철저히 하면서 이제 개장을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도 시민들 간의 협력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굉장히 중시했던 게 신뢰였어요. 저희가 현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들으면서 신뢰가 커지니까 초기 한 6개월 정도 뭐 카더라 왜 동선을 제대로 안 해주냐가 점점 더 이제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시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가짜가 아니다. 이런 이제 신뢰가 이제는 꽤 생겼어요. 그래서 네. 그런 점도 저희들이 좀 주목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테크놀로지. 저희가 네이버하고 손잡고 AI 콜도 했고요. 지금도 그래요?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네,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가격리나 이걸 콜을 해야 되는데 사람 전화로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동의하시는 분에 의해서 AI 콜도 했고, 또 이제 드론 업체가 한 58개가 있는데 성남시 드론 가지고 방역도 같이 하고 뭐. 그래서 그건 BBC 방송에도 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첨단 테크놀로지하고 결합을 해서 전체 방역 선을 치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야, BBC에도. 네. 아니, 그런데 또 경제 방역이라는 개념도 도입을 하셨다고. 예, 그러는데요. 그럼요. 왜냐하면 방역하면 물리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사회 심리적, 경제적 방역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게 한 이제 2년 정도 안 좋은 얘기만 많이 듣잖아요. 그 시민들도 많이 우울해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거리두기를 하니까 자영업들이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희들이 정말 곳간을 탈탈 털어서 뭐 자영업자분들께 100만 원씩 뭐 전격적으로 지급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 택시 운전 기사분들도 굉장히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 경우, 혹은 뭐 모란 오일장처럼 장을 휴장해 주시는 상인들, 그다음에 야구르트 아줌마, 킥 서비스, 라이더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좀 경제적 지원을 해서 이 불평등이 좀 커지지 않도록 하려고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일을 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매번 소비 동향 분석을 해요. 아직도 이제 거리두기 효과가 저희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동이 많아야지 소비가 늘어나는 곳인데, 아무래도 거리두기 때문에 이동이나 이런 게 억제되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피해가 커서 그 피해를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지원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손 선생님은 이런 성남시의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민간병원 의사로서 평가하신다면? 뭐 당연히 100점을 야, 옆에 계신다고 너무 또 아니 그건 뭐, 아니고 또, 사실 예. 그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제한된 인력으로 병원 이제 기존에 이제 급성기 환자들도 치료하고 뭐 수술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인력을 나누어서 배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참 이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뭐 시행착오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저기 구 보건소나 아니면 이제 이 지자체에서 이제 문의해주면 즉각 해결을 해주고 이제 경제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나오고 해서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이 하루에는 많게는 한 400명까지도 검사를 이제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별 진료소하고 생활 진료소는 뭐 잘 자리 잡아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중등도 환자 치료센터도 오픈할 예정입니다. 뭐 네. 그런 게 이 병원 자체에서 그 절대 이제 이 추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서로 이제 지자체나 관에서 이제 많은 이제 도움 주고 좀 이제 그 지침도 제시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뭐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 잘 극복해서 씩씩하게 재생병원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네. 아니 근데 아무튼 뭐 이렇게 공공과 민간이 잘 협조하는 모습이 보기 좋고요. 성남시에서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해내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의료 컨벤션이 눈에 띄는데요. 컨벤션이 무엇인지 시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에 굉장히 광범위한 의료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한 1,700여 개, 의료진만 19,000명, 기업들도 한 900여 개, 이런 이제 의료 민간 중심의 의료진 혹은 의료업계에서 사실은 일찍서부터 자체적으로 시작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분당 대성병원을 들어보니까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만은 안 된다. 왜냐면 경쟁이 많이 했지. 그래서 해외에서 예를 들어서 치료나 재활이나 혹은 수술이 필요한 분들을 초청을 해서 여기 국내에서 이제 수술도 하고 또한 국내의 의료 인프라를 외국에 수출도 하고 네. 컨설팅도 하고 혹은 무슨 부품이라든가 진단 키트라든가 이런 것도 또 수출을 하는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개별만으로 안 된다는 상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이런 의료 인프라를 쫙 모아가지고 우리 그럼 같이 하자. 홍보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예. 치료도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면 치료서부터 시작해서 관광에 이르기까지 그다음 바이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홍보나 컨설팅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제조된 어떤 의료 기기까지를 한눈에 보고 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야. 아니, 근데 이제, 공공이라는 거는, 좀 파일을 좀 나누는 느낌이고, 의료 산업이나 인프라 이쪽은 또 이렇게 파일을 키우는 쪽이고 서로 상충되는 느낌이 드는데, 성남은 두 가지를 다 추구한다, 이런 그렇죠. 느낌이 그러니까 드네요. 이게 역할을 정확하게 하면 돼요. 저희들은 컨벤션이라는 플랫폼을 깔아드리는 거고,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다 들어오셔 있는 거예요. 오. 플레이어들 특히 요즘 디지털 의료 때문에 네이버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분당 재생병원도 들어오지만 네이버도 들어와서 서로 또한 여기서 협업이 이루어지고 이런 플랫폼에서 플레이어들이 각자의 방들을 이제 얻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 고객들을 맞이하기도 하고 선전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개별이 하면 쬐끄만 플랫폼인데 이걸 공공에서 지원을 해주고 플레이어들이 적극적으로 뛸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그러면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의료 컨벤션을 예전처럼 막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 좀 어렵겠네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저희도 처음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입니다. 야. 제가 이렇게 적응을 잘 하시나. 그래서 이미 영상 뷰도 뭐 23,000뷰 이상. 그래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출 체결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온오프라인 다 병행하려고 해요. 그러네요. 이번에 그러니까 얻은 거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동 무슨 언어가 필요하기도 하고 중국어 또 관동어 뭐 이런 필요해서 저희 지금 계시는 외국인들을 해서 의료 코디네이터 사업도 해요. 이야, 이게 참 대단한데요. 성남시가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아니 그리고 워낙 의료 기술이 뛰어나요. 네. 분당 대전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차병원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간 의료도 네. 대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중동의 뭐 귀족인가 뭐 황족이신 것 같은데 그분은 재활을 하러 오셨는데 가족이 30-40명이 오신 거예요. 와.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한 관광이 돼요. 여기 와서 좀 달러도 쓴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서 네. 저희들이 이제 그쪽 대표를 만나봤더니 성남에 그런 좀 인프라를 좀 더 구축해줬으면 좋겠다. 강남까지 가지 않고 성남에서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요청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우리 손 선생님께서는 이런 컨벤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시나요? 그다음 사실 이게 이 컨벤션이라는 게 이 성남시에서 이렇게 뭐 주최를 해서 저희 병원에서 이렇게 참여를 이제 했지만 이제 저희 병원 국제 진료 사업 팀에서 외국에서 하는 컨벤션에 여러 번 참여를 했었거든요. 참여를 했는데 뭐 그때는 어웨이 경기를 하는 뭐 생각이었다면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우리 홈구장에서 들어오는 이제 이제 에이전시나 뭐 환자들이나 이제 의사들이나 업체들 이제 와서 직접 보라고 하니까 훨씬 이제 효율적으로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재생병원이 또 국제 진료를 원래 좀 많이 하던 곳이잖아요. 요즘 어떤가요? 제가 놀란 건 여기 이제 러시아 연방 국가, 그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나 러시아 이제 그런 데서는 환자들이 진짜 2주 격리를 무릅쓰고 옵니다. 와.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와서 2주 격리하고 검사 받고 해제되는 날 바로 진료 보러 와서 미리 이제 정해진 수술 스케줄에 따라서 수술 받고 이렇게 가고, 그거를 이제 이 코로나를 무릅쓰고라도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의료 수준의 위상인 것 같습니다. 주로 어떤 질병 쪽으로 많이 오나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제가 하는 이제 비뇨기계 종양 수술 그런 환자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술 기술력이 좀 이제 높은 수술을 그쪽에서 못하니까 이제 환자들이 오게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척추 수술, 그다음에 심장 쪽으로 이제 검사하러 오는 그런 환자들이 이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남시도 이런 국제 진료를 지원하고 계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그 컨벤션을 연 주요한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개별 병원이 하면 아무래도 비용도 들고, 근데 이걸 판을 깔아버리면 여러 업체가 같이 효과를 보세요. 그러니까 재생병원에 수술하러 오셔서 거기서 또 이제 또 수술 끝나고 나서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의료 여러 가지를 좀 경험하시고 다른 관광도 하세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저희들이 좀 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바이오 허브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이제 공간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이런 의료 컨벤션을 같이 해본 경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소리 소문도 없이 성남이 바이오의 핵심이 됐더라고요. 스타트업 기업들이 병원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임상이 필요하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협업을 하는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의료 컨벤션만이 아니라 바이오 허브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네. 야, 저도 이 명색이 의학 기자인데 이런 걸 다 처음 듣네요, 오늘. 예, 꼭 알려주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아무튼 제가 받은 느낌은 공공, 그 다음에 민간이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의료 인프라를 키워나가는 지자체에서 말이죠. 이런 모습들이 상당히 돋보였는데요.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이랄까요, 포부랄까, 이런 걸 좀 여쭙고 싶어요. 먼저 손 선생님께 좀 잠깐 여쭤볼게요. 선생님은 민간병원 의사로서 뭘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컨벤션 행사가 더 잘 돼서 점점 이제 큰 행사로 이제 되게 되면 이제 국제 진료 환자 유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님께서 포부랄까 계획이랄까 시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번 K방역 경험을 가지고 K의료로 확대하고 성남시를 그런 K의료의 이제 메카로 만들 생각인데요. K의료의 어떤 그 상징으로 성남의료 쪽을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다. 더 응원하고 그런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약속 드리고요. 저희들이 정말 의료진께 감사드려요. 네. 저는 이 우리나라 의료진의 힘을 이번처럼 많이 느낀 적이 없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합니다. 시민 여러분도 화이팅! 네. 마무리를 아주 훈훈하게 해주시네요. 네. 의사 또 간호사분들 노력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감사 올리고요. 아무쪼록 그 K방역 또 K메디칼까지 성남시가 메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